문제를 보면 주어진 결선도와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결선도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네요. 가로 1번을 보면 여기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각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우선 퍼센트 ZTL부터 구해볼까요? 퍼센트 ZTL 여기 있네. 여기 있고 조건에 보면 154kV 송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835m 라고 되어 있네요. 단서가 지금 임피던스하고 기준 용량 밖에 없네요. 그럼 이것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의 제곱 분의 PZ 공식이죠. 근데 이 공식은 특이한 게 전압의 단위가 킬로볼트 단위고요. 요 용량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용해 보면 10 곱하기 킬로볼트 단위의 전압 154kV 송전선로 임피던스가 1.83이래요. 그러면 154의 제곱, 킬로볼트의 제곱 분의 기준 전압이 100메가볼트 암페어 해서 100메가볼트를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해 주고요. 곱하기 임피던스 1.83 이렇게 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77 나오네요. 얘가 0.77%. 그래서 보면 여기가 0.77% 적어 놓을게요. 0.77%다. 밑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퍼센트 임피던스 TR1을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정리하면 조건은 퍼센트 임피던스 TR1은 15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10%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하는 공식은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여기다 옮겨놓고 이 공식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자기 용량은 15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죠? 그래서 15 분의 기준 용량은 100메가볼트 암페어입니다. 100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10%네요. 10%.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66.67 나와요. 66.67%. 얘가 TR1의 퍼센트 임피던스죠. TR1 여기 있네요. 그럼 얘가 66.67%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퍼센트 임피던스 TR2네요. TR2 보면은 이렇게 조건에서 주어졌네요. 그럼 똑같은 공식으로 자기 용량 3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용량 100메가볼트 암페어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10%네요. 10% 이렇게 적용하면 얘가 33.33%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R2는 여기에요. 그죠? 얘가 33.33%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가로 2번 A, B, C 각 점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그럼 일로 와서 A 지점부터 구해볼까요? A 지점 여기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만약에 단락사고가 났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 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단락사고가 났다 그러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원 쪽으로 다 더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S는 여기에요. 여기 전기 사업자 한전에서 154kV 인출 측의 전원 측 정상 임피던스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1.2%래요. 우리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구한 게 0.77이죠. 그래서 여기 A 지점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 1.2에다가 얘 직렬이니까 0.77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1.97%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1.97%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B
B 지점은 이 지점이네요. 그러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되겠네요. 그 여기서 만약에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 임피던스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를 안 구했어요. 그죠? 얘는 뭐예요? 콘덴서의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얘는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50%네요. 50%. 그런데 자 보면 여기 선로나 한전 측 그 다음에 TR 변압기는 유도성입니다. 유도성. 그런데 콘덴서는 용량성이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서로 상쇄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의 합성 1.97에다가 같은 유독성끼리는 더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유도성끼리는 같은 성격을 갖는 것끼리는 더해주고 다른 거 얘는 용량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용량성은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B점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18.64 나오네요. 18.64. 18.64%. 요게 B점. 그 다음에 C점 볼까요? C점. C점은 요렇게 가겠네요. 요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유도성이고 유도성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요. C점은 1.97 플러스 33.33 하면은 35.3%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A, B, C점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봤고요. 가로 3번 A, B, C 각 점에서 차단기에 단락 전류는 몇 킬로 암페어가 되겠는가? 단 불편형 대칭부를 고려한 상승계수 1.6으로 한다. 요 내용은 뭐냐면 그 지점에서의 단락 전류를 구하고 1.6을 곱하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A 지점부터 우리 단락 전류 구해볼까요? 그런데 우리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단락 전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로 단락 전류 구하죠. 이게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격 전류는 우리 삼상에서의 P 루트 3 VI로 구하죠. 그죠? 전력은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전류는 루트 3 V 넘어가면 루트 3 V분의 P 얘가 전격 전압과 여기서 구한 기준 용량을 적용하면 전격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V분의 P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A 지점부터 구해볼까요? A 지점. A 지점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A 지점에 단락 전류. 단락 전류는 A 지점의 퍼센트 임피던스 1.97이라고 했지요. 요것분의 100 곱하기 여기 루트 3 곱하기 이 지점에서의 전압은 요 변압기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변압기 1차가 154kV, 154kV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154kV니까 10의 3승 적용해 주고요. 이때의 전력은 요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할 때 기준으로 한 전력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그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구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기준 용량 몇이죠? 100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의 6승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킬로 암페어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승 계수가 1.6이라고 했죠. 그래서 1.6을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A 지점에서의 단락 전류는 30.4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45 킬로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A 지점의 단락 전류 ISA는 30.45 킬로 볼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 지점 한번 볼까요? B 지점. B 지점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18.64네요. 그럼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18.64
18.64 적용하고 이것분의 100 곱하기, 근데 여기서 전격 전류 구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좀 있어요. 어떤 게 함정이냐, 여기 변압기를 보면 1차는 삼상이지만 2차는 단상이죠. 2차는. 그래서 여기서 삼상일 때만 루트 3 적용해 주는 거죠. 그죠? 단상일 때는 루트 3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 2차, 여기서의 전압은 2차가 55kV네요. 그죠? 단상 55kV이기 때문에 루트 3을 적용해 주지 않고 전압 55 곱하기 10의 3승. 여기도 역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MVA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6승 적용하고, 여기까지가 암페아, 킬로암페아 단위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상승계수 1.6 이렇게 적용해 주면 이때의 단락전류는 15.61 나오네요. 15.61. 그래서 이때 IS의 B는 15.61 킬로암페아가 되겠습니다. 킬로암페아. 그 다음에 C점 여기 볼까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35.3 분의 100 곱하기 단락전류 루트 3, 여기는 삼상이에요. 그죠? 단 1차건 2차건 동일한 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근데 2차 전압은 여기에 적용되는 전압, 변압기 2차잖아요. 그죠? 2차 전압 6.6kV네요. 그러면 6.6 곱하기 10의 3승 적용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이거 계산할 때 100MVA 퍼센트 100MVA 용량을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한 거죠. 그래서 용량은 100MVA. 그래서 10의 6승 곱하기 여기까지가 단위가 암페아, 킬로암페아로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상승계수 1.6 적용해 주면 39.65다. 여기는 39.65 킬로암페아다. 39.65 킬로암페아.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단락전류와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합성하는 방법, 요런 것들 배워봤습니다. 요런 문제는, 자, 이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3층 사무실용 건물에 삼상 3선식 6000V를 200V로 강압하여 수전하는 설비이다. 각종 부하 설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쭉 참고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가로 1번을 보면 여기 문제입니다. 동계 난방대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60%일 때 난방 동력 수용 부하는 몇 킬로와트인지 구하시오. 이 문제는 여기 동력 부하 설비 표 1번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표 1번 내용을 보니까 여기 난방 관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가 난방 동력 수용 부하를 구하는 거죠.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 여기 온수순환 펌프 있죠? 용량이 상시 3kW네요. 3kW 플러스, 문제 보면 보일러용과 오일기어 펌프는 수용률이 60%랍니다. 그 부하 용량의 60%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보일러는 6의 60%, 0.6, 그리고 그 다음에 오일기어 0.4에 60%에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 계산하면 6.84 나오네요. 6.84 킬로와트가 단위까지 정확히 적어 주셔야죠. 그죠? 요게 난방 동력 수용 부하가 되겠습니다. 가로 2번은 동력 부하의 역률이 전부 80%라고 한다면 피상전력은 각각 몇 킬로볼트 암페아인지 계산하시오. 구분을 보니까 상용, 하계, 동계 동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표를 한번 볼까요? 표 1번을 보니까 여기 상용, 하계, 동계로 이렇게 구분해 놨네요. 여기 전력을 보니까 25.8 킬로와트고요. 하계는 52.0, 동계는 9.4. 상용부터 구해볼까요?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볼트 암페아 단위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역류를 줬습니다. 역류를 준 이유는 뭐냐면 킬로와트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환산할 때 역률로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 상용 동력은 25.8 킬로와트를 역률 몇 줬죠? 0.8 줬죠. 그래서 0.8로 나눠서 계산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나누면 32.25 나오네요. 32.25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요번에는 하계 볼까요? 하계. 보면 52킬로와트네요. 그러면 52킬로와트를 역률인 0.8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킬로볼트 암페어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65킬로볼트 암페어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동계도 똑같아요. 9.4 킬로와트에다가 역률 0.8을 나누면 얘가 11.75 나오네요. 11.75 킬로볼트 암페어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 표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킬로와트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할 때는 역률을 나눠준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가로 3번,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부하 설비 표 한번 볼까요? 동력 부하 설비 먼저 보면 상용, 하계, 동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용은 항상 사용하는 거고, 하계는 여름에만, 동계는 겨울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전력을 공급하는 이제 변압기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해라 할 때 하계와 동계는 서로 같은 시기에 동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시기에 동작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 즉 설비 용량을 계산할 때는 둘 중에 큰 거를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우선 상용, 항상 사용하는 동력, 그 다음에 하계와 동계 중에 큰 하계 전력 용량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변압기 용량, 총 설비 용량을 계산할 때 이 32.5 플러스 65, 얘는 계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동시에 사용될 일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조명하고 콘센트가 있네요. 볼트 암페어 단위 총 용량을 보면 이 부하 설비는 77,300 볼트 암페어, 킬로볼트 암페어로 계산하면 77.3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부하 설비 용량을 계산하면 여기다가 조명 콘센트 77.3 요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이때 필요한 부하 설비 용량은 174.55 되겠네요. 55 요런 식으로. 아, 여기 상용 동력이 32.25네요. 32.25. 우리가 계산값이 32.25였어요. 예, 요거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더해 줘야 변압기 용량, 즉 부하 설비 용량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는 뭐예요? 하계와 동계가 서로 사용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큰 용량만 적용을 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4번, 전등의 수용률은 70, 콘센트 설비의 수용률은 50%라고 한다면 몇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에 연결하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리고 전압 교환용 정류기는 100% 수용률로 계산한 결과에 포함시키며 변압기 예비율은 무시한다. 요것도 표를 봐야 되겠죠. 우선 전등부터 볼까요? 전등 여기 있네요. 여기 전등 여기 있고요. 볼트 암페어, 문제에서는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죠? 용량은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근데 얘는 볼트 암페어예요. 그럼 얘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면 우선 전등입니다. 전등 1.04 플러스 여기 1.12, 즉 킬로볼트 암페어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1 플러스 0.6, 요게 이제 전등 부하의 총 용량인데 수용률이 몇이라고요? 70%. 그래서 여기다가 0.7를 곱해주면 이때 부하는
3350이 나오네요. 33.502. 33.502 kVA다. 예, 전등은 이렇게 나오고요. 콘센트.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 볼트 암페어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플러스 0.44 플러스 3 플러스 3.6 플러스 2.4 플러스 7.2에다가 여기 콘센트의 수용률은 50%네요. 그럼 0.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때의 용량은 14.3이 되겠네요.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그리고 또 남은 게 뭐가 있죠? 남은 게 전화 교환용 정류기.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여기 있네요. 여기 800. 근데 얘는 수용률이 100%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정류기는 0.8 kV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총 부하 용량은, 수용 부하 용량은 얘랑 다 더해준 값이 되겠죠. 더하면 48.622 암페어다. 뭐 반올림하면은 48.62 암페어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단상 변압기 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서 넣어도 관계 없어요. 반올림해서 68.62 kV 암페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50 kV 암페어 선정. 예, 요렇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50 kV 암페어 단상 변압기 선정. 예, 이렇게 하시면 가로 4번 정답이 되겠고요. 가로 5번 동력 설비 부하의 수용률이 모두 60%라면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은 몇 kV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요것도 표 봐야 되겠죠. 동력 부하. 네, 여기죠, 여기에 이제 변압기를 몇 킬로볼트 암페어짜리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상용 부하예요, 그죠? 상용. 네, 항상 사용되는 부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얘는 여름에만, 얘는 겨울에만. 서로 이용하는 시점 달라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걸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한다고 했죠. 왜냐? 두 개를 더하면은 경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경제적으로 더 큰 변압기 용량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두 개 사용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큰 것만 적용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해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상용 부하가 10이고 여름에 쓰는 부하가 5입니다. 5. 겨울에는 2를 쓴대요. 2. 그런데 여름에는 요거 두 개 합쳐서 15만 사용하고 겨울에는 얘랑만 합쳐서 12만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변압기 용량을 그냥 요 큰 거 15로 선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더해서 17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최고 많이 사용하는 게 여름에 15기 때문에 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높은 걸로 적용을 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65 적용하고요. 여기 수용률이 몇이라고요? 60%. 그래서 곱하기 0.6 하면 이때 변압기 용량이 58.35 킬로볼트 암페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변압기 용량 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표준 용량으로 산정하시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적으셔도 정답이고요. 여기서 내 나름대로 75 킬로볼트 암페어 선정 요렇게 적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에서 변압기 용량표를 쭉 주고 여기서 선정하시오 하면은 꼭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뭐 선정하라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값을 적으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6번 상가 건물에 시설된 변압기의 총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자, 우리 좀 전에 동력은 몇 나왔죠? 동력?
6.35 나왔고, 우리 기타 조명하고 콘센트 요거는 48.62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106.97 나오네요. 예. 요렇게 하고 125kV 암페어 선정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까 전에 58kW 나와서 75kV 암페어 선정하고 얘 50kV 암페어 나왔죠? 그죠? 요 선정했잖아요. 요거 더해서 125kV 암페어 선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변압기 표준 용량 값을 주고 선정하시오 하면 선정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뭐 계산값만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값으로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변압기 총 용량은 125kV 암페어라고 하겠습니다. 가로 7번 단상 변압기와 삼상 변압기의 1차 측 전력 퓨즈의 전격 전류는 각각 몇 암페어의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요거는 표를 봐야 돼요. 자,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상 변압기부터 볼까요? 단상은 우리 기타, 부하, 조명, 뭐 콘센트, 조명 콘센트 이게 단상 부하라고 했어요. 그럼 단상에 그게 50kV 암페어였죠, 그죠? 50kV 암페어에 6000V니까 6.6kV에서 보면 전격 전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쭉 가서 이때 전격 전류는 15A가 되겠네요. 그리고 삼상 동력 부하였어요, 그죠? 걔는 75kV 암페어 계산값이 나왔고요. 삼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6000V니까 75kV 암페어 보니까 전격 전류는 7.5 암페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8번 선정된 동력용 변압기 용량에서 우리 변압기 용량 계산값이 있고 선정값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선정된 변압기 용량이네요. 동력용 75kV 암페어 선정했었죠. 요 용량에서 역류를 95%로 개선하려면 콘덴서 용량은, 자, 요것도 역시 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 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 역률 얼마 적용했죠? 여기 가로 1번, 가로 2번 보시면 역률이 전부 80%로 적용했었죠, 그죠? 그러면 개선 전 역률 80% 여기 있네요, 여기. 그 다음에 얘를 몇 퍼센트로 개선한다고요? 95%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때 콘덴서 용량 계산표에서 선정된 값은 여기 42네요. 42. 요건 뭐예요?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75에 역률 0.8을 곱해서 킬로와트 단위로 만들어준 이 값에 콘덴서 용량 0.42를 적용해서 콘덴서 용량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 계산하면 25.2 콘덴서 용량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도 3회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12점짜리예요.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해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꼭 풀어주세요. 그림은 ELB 누전 차량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CVCF 출력 단자의 저지원 콘센트 C0, 이 C0죠, C0. C0는 5 마이크로 파라드, 얘가 5 마이크로 파라드 페럿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부하 측 라인 필터의 대지 정적 용량 C1, C2 얘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몇이래요? 0.1 마이크로 파라드. 얘도 0.1 마이크로 파라드. 그 다음에 ELB1에서 지락 지점까지의 케이블의 정적 용량, 여기 케이블의 정적 용량이
0.2 마이크로 페럿 치고 출력단의 지락 발생 예상. 지락이 발생됐을 때 요 정정 용량이 이제 된다. 뭐 요런 얘기인데 이거 관계 없어요. 예,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ELB2에서 부하까지의 정정 용량이 0.2 마이크로 파라드다. 지락 저항은 무시하며 사용 전압은 220V, 주파수가 60Hz인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건데, 요 내용인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보면 뭐 이거 1번은 다 알잖아요. 그죠? 건전 피더 ELB2에 흐르는 지락 전류, ELB2에 흐르는 지락 전류입니다. 지락이 발생됐을 때 이 상황에서 지락이 발생이 됐어요. 그죠? 여기서 지락이 발생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의 지락 전류는 어디서 검출을 할까요? ELB2는 얘가 검출한 거예요. 얘 뭐예요? ZCT 영상 변류기 ZCT 얘가 검출하는 겁니다. 얘가 봅시다. 이때 여기가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때 전류는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지락 전류 이렇게 가서 얘를 C2를 통해서 지락된 지점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락이 발생되면 지락된 점으로 간단 말이죠. 아니면 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 지락전류 구하는 공식을 이때 지락전류를 구할 때 요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라 하고 식을 줬어요. 요렇게. 어떻게? 지락전류는 3 오메가 C2로 구해라.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해라. 그럼 얘는 오메가는 3 곱하기 2파이 F죠? 곱하기 C인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 파란색 전류가 흐르면서 얘 지나지요. 얘 지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그래서 얘가 식이 C2 플러스 얘가 CL2였나요? CL2 하고 여기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은 여기 성간전압, 사용전압 220V 주셨어요. 220에 루트 3배가 작지요. 그죠? 대지전압은.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질문이 왜 얘네들은 적용해 주는데 얘는 적용을 안 해줘요? 여기도 얘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정정 용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선에서 땅으로 연결되어 있죠. 정정 용량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도 C2L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C2L도. 자 여기서 CL1인가요? CL1? 네, CL1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CL1. 여기서도 얘가 CL1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좀 자세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요렇게 여기가 CL1 여기 CL1 여기가 CL2 이해하셨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C2를 통해서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지락점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전류가 들어와서 CL2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CL1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죠. 지락점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정정 용량은 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에 CL2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 CL1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땅이랑.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뭐 좀 자세히 하면 오메가 C2E
요 파란색 선이죠. 파란색 선. 플러스 3오메가 Cl2E. 요거 뭐예요? 녹색 선이죠. 녹색 선. 이렇게 돼서 이 ELB2에 흐르는 전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정리가 돼서 얘랑 이제 똑같으니까 이 이가 아니죠. 3오메가 C2 플러스 Cl2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2파이F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래서 얘는 CL1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 계산해 볼까요?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60Hz라고 그랬죠? 여기 60Hz. 네, 60Hz. 60Hz 곱하기 C2가 몇이었죠? 2가 0.1 마이크로페럿. 예, 그래서 얘가 0.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플러스 CL2가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곱하기 루트 3분의 22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 나와요? 4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나오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밀리암페어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43.1 밀리암페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L2랑 CL1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 CL1은 관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3번이 ELB1과 ELB2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격감도 정도.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격감도 전류 뭐예요? 이런 거죠. ELB1 입장에서는 ELB1부터 하는 거죠. 여기서 지락이 발생했어요. 어디선가 여기서 이제 지락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 차단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차단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전류부터 얘가 여기 ELB1 이 지점에서 단락이 일어나면 지락이 일어나면 이 지점에서 지락이 일어나면 얘 차단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차단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락된 전류까지의 그 범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차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상이 차단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동작하지 않는 전류의 범위를 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서 지락이 발생됐을 때의 지락 전류죠. 그죠? 여기서 지락이 발생되고 여기서 검출이 돼야 돼요. 그죠? 예, 여기서. 그 ELB1이니까 또 얘도 여기서 검출이 돼야 되고 이 전류도 여기 지락돼서 여기서 검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선 ELB1의 여기 전류부터 구해볼게요. 여기 전류. 그러면 이때는 봅시다. 전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부동작 전류니까.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얘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또 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그럼 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ELB1에 뭐라고 할까요? 부동작 전류라고 할까요? 부동작 전류. 그래서 우리 전류값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3오메가 C2로 한다고 했죠. 그럼 얘도 좀 디테일하게 식을 정리해 보면 3오메가 요 파란색 線이 C1이네요. C1. 그죠? 파란색은 여기 C1에 통과하는 전류죠. C1에 2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 통과해요? 녹색 3오메가 녹색은 CL1이네요. CL1
CL1, CL1의 대지전압.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 3오메가 C1 플러스 CL1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3 곱하기 2파이 F 곱하기 C1 플러스 CL1의 대지전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숫자 한번 넣으면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Hz 곱하기 C1이 얼마라고 그랬죠? C1이 0.1 플러스 C2가 0.2 C1이 0.1 CL1이 0.2 얘가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이렇게 묶을게요. 그죠? 그리고 대지전압은 220에다가 루트 3을 나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ELB는 지락시 지락전류의 3분의 1의 동작 가능하여야 하며 부동작 전류는 건전 피더에 흐르는 지락전류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얘 뭐예요? 여기서 지락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건전 피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건전한 애가 되는 거예요. 얘가 사고 난 애가 되는 거고. 그죠? 얘가 사고 친 애가 되는 거고 얘가 건전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건전한 애 곱하기 2. 이렇게 2배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몇 나와요? 86.2. 그렇죠. 여기다가 10의 3승 해야죠. 10의 3승. 하면 얘가 밀리암페어. 그래서 우선 부동작 전류는 86.2 밀리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젠 동작 전류 볼까요? 동작 전류. 동작은 언제 해야 돼요? 동작은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이. 그러면 지락이 여기 발생했어요. 여기 지락이 발생했어요. 여기 지락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가요? 전류는 우선 일단은 얘가 가겠죠. 얘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 전류는 돌아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얘도 아까 전에 요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아까 전에 얘 지락됐을 때는 얘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 지락됐을 때도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왜 얘는 안 해줬냐면 우리 여기 지나가는 전류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전류를 감지해 가지고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관계가 없어서 안 해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렇게 있네요. 얘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요 파란색은 조금 눈에 안 보여요. 그죠? 흰 색깔로. 흰색도 좀 그러니까 잘 보이는 색깔이 요 색으로 합시다. 얘가 이렇게 와서 얘로도 요렇게 들어가네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요 색깔로 할까요?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여기 뭐예요? C1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가네요. 여기서 온 애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 한 방향이에요. 그죠? 이쪽 방향. 여기서 온 애도 여기서 C2에서 온 애도 C2 파란색이니까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여기 CL2도 이쪽 방향이에요. 그죠? 이쪽 방향. 그런데 저 빨간색 여기로 온 애들 보면은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가요. 왔다가 가요. 그러면 크기로 치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류가 되겠죠. 그죠? 요거 두 개 합쳐봐요. 그러면 0이잖아요. 그죠? 0. 빨간애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왔다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요. 그럼 얘도 I 전류로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I로 가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반대니까. 두 개 더 해봐요. 그럼 뭐예요? 0. 그래서 여기 얘를 지나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애들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한 방향으로 간 거 얘만 적용하는 거죠. 얘만. 전류값이. 정정 용량을. 그래서 요번에는 ELB1
C1 동작 전류 봅시다. 그러면 3 오메가 C0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 3 오메가 CL2 2 그죠? 여기 흐른 얘가 ZCT 얘가 감지하는 전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요번엔 얘 파란색 플러스 3 오메가 C2인가요? C2 2 요거 정리하면 3 오메가 C0 플러스 CL2 플러스 C2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교재 보면 그렇게 3개가 적용이 된 거예요. 3개가.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얘는 2파이 F니까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 그죠? 곱하기 C0가 몇이에요? C0가 5네 5 C0 5 그죠? C0가 5 플러스 CL2 몇이에요? CL2 0.2 C2 몇이에요? C2 0.1 그죠? 0.1 얘 다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 적용해 주고 곱하기 대지전압 220에다가 루트 3을 나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지락시 지락전류 이게 지락된 거잖아요. 그죠? 지락전류가 3분의 1에 동작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서 사라졌네요. 네. 확률 계산기로 계산하면 253.79 밀리암페어다. 요게 2원. 그래서 253.79 밀리암페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이상, 얘 미만까지는 동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 이상만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작 범위는 전류 범위, 전격 감도. 그러니까 감지하는 범위는 요 범위에서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면 안 된다. 문제에서 보면 여기 ELB1에서 지락점까지의 케이블의 정정 용량 CL1이 0.2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된 게 얘가 CL1이란 얘기예요. 얘가 CL1. 여기 C1, C2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오윤성님 잘 보세요. CL1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가 CL1. 그러면 CL2도 얘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가 CL2. 이렇게 땅이랑의 관계란 얘기예요. 얘가 CL2. 그러면 봅시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요번에는 자 보세요. 이제 ELB2예요. ELB2. 얘가 동작하는 애는 어떤 ZCT가 감지를 해요? 얘가 감지하는 거예요. 얘가 감지하는 겁니다. 얘가 감지하는 거예요. ELB2는. 그럼 ELB2인데 우선 부동작 요소. 부동작 전류. 부동작 전류는 어떻게 여기서 지락이 생겼을 때 얘는 지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값.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값.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우선 CL2를 지나서 지락점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요번엔 이렇게 와서 C2를 지나서 지락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얘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도 이렇게 와서 지락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네들도 얘도 이렇게 와서 C1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CL1도 이렇게 들어와서 지락점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류가. 그런데 여기서 뭐 구하래요? ELB2의 부동작 전류. 부동작 전류는 뭐예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지락이 발생됐을 때 얘는 동작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보면은 녹색하고 여기 주황색 요거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전류. 자, 그러면 이 전류 봅시다. 이 전류는
3 오메가 C2로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여기 녹색부터 볼까요? 녹색 3 오메가 C2의 2예요. 그죠? 얘 녹색은 C2밖에 없잖아요. C2. 그죠? C2밖에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3 오메가 CL2 CL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 합치면 어떻게 돼요? 3 오메가 C2 플러스 CL2 2. 그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2파이 F죠? 그럼 3 곱하기 2파이 F 곱하기 2파이 F가 60L 곱하기 C2가 0.1 CL2가 0.2 더하기 0.2 얘가 마이크로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리고 대지전압 루트 3분의 220 10의 3승 건전 피더니까 2배 해줘야죠. 2배 해서 요거 쭉 계산하면 얘가 몇 나와요? 86.2 밀리암페어 ELB2의 부동작 전류죠. 부동작 전류는 86.2 밀리암페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전류 구해야죠. 동작 전류. 자, 동작 전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전류는 지락이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지락이 여기 발생된 거예요. 여기 ELB2 ELB2가 동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 뒤에서 뭐 여기서 발생했다고 합시다. 예, 여기 그림에 이제 중복되니까. 그러면 이때 전류 한번 봅시다. 우선 일단은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나가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C2를 지나서 지락점으로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전에 했듯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요. I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이거 뭐예요? 0이잖아요. 그죠? 0. 그래서 얘 전류는 서로 없어져요. 얘 파란 것도 여기 CL2를 지나내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왔다가 나갔지요. 그 얘도 없어져요. 그러면 남은 색깔은 뭐예요? 주황색, 녹색, 파란색이네요. 그럼 주황색 어디에요? 여기네. 여기. 주황색, 녹색 여기, 파란색 여기. 얘네들만 전류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구할 때 이제 동작이에요. 동작 3 오메가 C2로 구해지는데 3 오메가 C 제로죠. C 제로 2 플러스 3 오메가 CL1 2 플러스 3 오메가 C1 2 요렇게 여기 요 ZCT에 요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래서 세 개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돼요? 3 오메가 C0 플러스 CL1 플러스 C1 요렇게 되겠네요. 2. 그래서 식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얘가 이젠 2파이 F니까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Hz C0가 5 CL1이 0.2 C1이 0.1 얘네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 대지전압이죠. 그래서 성간전압에다가 루트 3을 나누지요. 그 다음에 얘가 지락전류 지락시에는 동작 가능한 3분의 1을 곱하는데요. 그죠? 3분의 1 해서 얘가 밀리암페어로 해주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해주면 얘는 253.79 밀리암페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동작전류. 얘가 ELB2의 동작전류. 그래서 253.79 밀리암페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작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동작이니까.
그래서 동작될 때는 지락 발생된 여기보다 큰 전류에서 동작을 해라.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예, 이런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변압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중선, 가공전선, 여기 수전 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건이 되어 있고 각 표를 이렇게 줬어요. 예. 그리고 문제는 예,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라. 예. 그러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한번 구해볼까요? 참고로 이 문제는 12년도 3회에 출제된 문제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예, 우선 조건을 보면 수전 설비 1차 측에서 본 한 상당 합성 임피던스는 여기서 본 한 상당 합성 임피던스는 퍼센트 리액턴스네요. 퍼센트 리액턴스로 1.5%다. 그러면 우선 퍼센트 리액턴스 여기서 본 퍼센트 리액턴스 1.5%.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보면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임피던스 나타낼 때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리액턴스에는 뭐 붙여줘요? J. 복소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죠. 여기서 요 리액턴스에 J를 붙여서 계산해라. 왜냐? 저항값, 퍼센트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J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변압기 명판에는 7.4%, 얘도 변압기 코일이니까 리액턴스 값입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7.4래요. 근데 3000kV 암페어 기준으로 7.4%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기준은 10,000kV 암페어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변압기 명판 7.4%를 10,000kV 암페어 기준으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환산은 어떻게 해줘요? 지금 변압기예요, 변압기. 환산은 자기 용량 3메가볼트 암페어로 해볼게요. 메가볼트 암페어. 3메가볼트 암페어 분의 10,000kV 암페어니까 10이네요. 10. 10 메가볼트 암페어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7.4. 얘 계산하면 얘가 몇이냐면 24.67%입니다. 근데 얘도 리액턴스니까 앞에 J 붙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변압기. 처음에 이제는 일상당 합성 임피던스 여기서 본 합성 임피던스 1차 측에서 본 합성 임피던스고, 그리고 여기 변압기 임피던스 지금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중선 있네요. 지중선 구해 보면 여기 표에서 지중 케이블 여기 있죠. 지중 케이블 여기서 구해야 돼요. 여기가 3상 3선식 전압이 6.6kV니까 6kV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선의 굵기가 지중이 100이죠. 100mm 제곱. 그러면 이 값이 되겠네요. 얘가 퍼센트 저항, 얘가 퍼센트 리액턴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지중 X와 R이니까 얘는 퍼센트 지중이라고 구분하겠습니다. 얘는 길이가 0.095km네요. 그러면 퍼센트 저항 4.2 곱하기 0.095km 플러스 J, 아까 전에 리액턴스가 1.7이네요. 1.7. 그러면 1.7 곱하기 0.095km 되겠네요. 얘 계산하면 0.399 플러스 J의 0.161로 나오네요. 0.1615. 그래서 계산값이 요렇게 어디까지?
지중까지 요 구한 거예요. 이제 가공 구해야죠. 가공.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작게 할까요? 여기서 구해야죠. 여기 가공. 여기서 보면 100 제곱밀리미터 여기서 6.6kV 그럼 6kV 여기서 찾아야죠. 그죠? 그러면 4.1에 퍼센트 저항이 4.1 퍼센트 리액턴스가 7.5네요. 그럼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가공이죠. 그러면 우선 4.1에 곱하기 몇 킬로미터? 0.4km. 0.4 플러스 J 7.5에 곱하기 0.4가 되겠네요. 요렇게 해도 될까요? 4.1 플러스 J 7.5에 0.4km. 그죠? 요렇게 계산해도 되죠. 그죠? 그리고 또 60제곱밀리미터 60제곱밀리미터는 7.0하고 7.9네요. 그럼 얘는 7.0 플러스 J 7.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가 몇 킬로미터? 1.4km 곱하기 1.4 플러스 그 다음에 얘 38이죠? 38 이렇게 되겠네요. 11.2 플러스 J 8.2 얘가 몇 킬로미터? 0.7km 0.7km 그 다음에 5네요. 5mm 제곱 5면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20.8 플러스 J 8.8에 5mm가 1.2kg. 요렇게 해서 쭉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해 주면 얘가 가공이 몇 나오냐면 44.24 플러스 J 30.36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얘랑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걔네들 다 더해주면 44.639 플러스 J에 56.69 그럼 얘 크기 어떻게 구해요? 제곱해서 루트 씌우죠. 그죠? 제곱 44.64라고 하겠습니다. 제곱 플러스 56.69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그 크기 구할 수 있죠. 그죠?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72.16 나오네요. 16%. 얘가 뭐예요?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요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저항값, 퍼센트 저항값과 퍼센트 리액턴스 값 이렇게 구분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3상 단락 용량을 구해라. 자,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 뭐지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자,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몇 퍼센트 나왔죠? 72.16%.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1000kV 암페어였죠. 그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13,858.09 나오네요. 13898.09 킬로볼트 암페어다. 얘가 이제 단락 용량이 되겠고요. 단락 전류 구하라네요.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로 구하죠. 근데 전격 전류 문제에서 안 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요거 3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로 구합니다. V분의 P. 자,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72.16 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이거는 이제 단락이 발생된 지점이에요. 단락이 발생된 지점은 저 끝에 수전 설비 있는 쪽에 이제 단락이 발생된 거죠. 그죠? 거기서 그러면 그곳에서의 전압 66kV 6.6kV였어요. 6.6kV. 그래서 얘가 6.6kV니까 10의 3승 분의 여기 P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때 기준 용량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 기준 용량 몇? 10,000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10의 3승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얘가 몇 나오냐면 1212.27 1212.27 암페어. 네. 얘가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단락 전류. 그 다음에 수전 설비에서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고, 전격 차단 용량 어떻게 구하죠? 예. 전격 차단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차단기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 전격 차단 전류. 요 전격 차단 전류 얘가 뭐죠? 단락 전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6.6kV의 차단 전격 전압은 7.2kV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7.2kV 곱하기 단락 전류 이렇게 나왔죠. 얘를 킬로암페어로 나타내면 1.21이 되겠네요. 1.21 킬로암페어. 자, 킬로면 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죠? 킬로볼트, 킬로암페어, 메가볼트 암페어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요 계산하면 15.12 나오네요. 15.12. 여기서 표에서 용량을 찾아서 선정하라고 했죠? 그럼 표 가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차단기 전격 전압 7.2kV, 7200V예요. 그죠? 여기서 값이 15.12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큰 값 25메가볼트 암페어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012년 3회 나학교 교재로 16번에 있는 8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퍼센트 리액턴스와 퍼센트 저항으로 구분해서 구한 다음에 합성 퍼센트를 구한다는 거,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한다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 쭉 연습 한번 해 보세요.